자 이거 온사이드. 손흥민 왼발에 걸렸어. 상차! 그 전에 옵사이드. 좋아! 왔다! 쏜! 손흥민 오늘 두 골대! 자, 손흥민 받고, 좋아! 좋아! 왔다! 골이야! 뭐야, 좋아, 골. 야, 로메로와 손흥민이 만들어낸 멋진 골. 손흥민 시즌 10호 골! 자, 토트넘 안필드. 네, 아주 끔찍했던 45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뭐 희망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네. 시간이 엉망이었던 건 아니고 초반에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골을 먹기 시작을 해서 0대 3이 됐고요. 하지만 거기서 리버풀이 좀 냉혹하지 못했어. 네, 리버풀이 거기서 골을 더 넣질 않고 참아줬고, 네, 그 뒤에 이제 해리케인이 만회 골을 넣으면서 1대 3으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뭔가요? 다이어요. 아니, 다이어는 오늘도 네. 변함없이 네. 또 못했는데, 아니 변함없이를 넘어서 네. 오늘이 더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압도적으로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 골밖에 안 먹은 게 너무 다행인 경기. 네. 좀 그리고 이제 로메로 선수가 다이어가 싼 똥을 치우다가 PK를 내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원흉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선발 라인업이에요. 뭐 계속 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이어가 최근 들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데 또 랑글레가 벤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를 또 선발로 기용을 했고, 게다가 양쪽 측면 수비 역시 수비가 안 되는 윙백들을 똑같이 기용을 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버풀이 아놀드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변칙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이 전혀 없이 정말 아무런 분석을 안 했나? 뭐 아니면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늘 선발 라인을 들고 나와서 그 부분에서 고스란히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 전반전 중간에 서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볼 터치 횟수를 봤을 때 리버풀은 리버풀 기준으로 네. 오른쪽 선수들의 터치가 많았고, 반면 토트넘은 토트넘 기준으로 왼쪽 선수들의 터치가 적었는데 네, 리버풀의 골이 전부 다 오른쪽에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그 왼쪽에서 이제 수비만 하다 보니까 터치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 득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 토트넘도 네.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숫자가 전반전 양 팀의 볼 터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양 통틀어서 유일하게 볼을 10번도 못 만졌습니다. 해리케인 하나 더 만져서 10번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합친 볼 터치 숫자가 골키퍼하고 비슷합니다. 토트넘.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볼 투입 자체가 거의 뭐 언감생심이었고요. 중반 이후에 조금 풀리면서 그나마 슈팅 숫자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서 그때 몰아치면서 이제 슈팅 4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좀 밀렸었는데, 그나마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뉴캐슬전 원정 가서 정말 참패를 했던 게 그나마 선수들이 정신줄을 좀 거의 놨다가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까지 갔다가 일단은 치고 올라왔습니다. 후반전 희망이 아까 보였다고 했는데 희망이 어떤 희망을 봤나요? 일단 손흥민과 케인의 몸이 좀 풀렸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계속해서 유효슛, 골대 맞는 슈팅 이런 거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쪽에서 한 골 정도 더 나오면 진짜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수가 충분히 움직임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승부는 뭐 좀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기울었다고 보면 요 승부 자체를 뒤집는 것보다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한 골부터 기대하는 맞아요. 네. 아주 순수한 국뽕의 자세로 네, 후반전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네 정말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네, 전반 10분 만에 토트넘이 거의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리버풀이 마음을 너무 놨고 그러면서 토트넘에게 추격 의지를 되살려줬고요. 그러면서 결국 경기가 3대 3까지 갔다가 4대 3으로 리버풀이 이긴 경기가 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경기가. 네. 네. 이러니까 정말 프리미어리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안필드 원정에서 토트넘이 뭐 시작은 망치긴 했지만 할 만큼 한 게 아닌가. 네. 몇 가지 이제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일단 후반 7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맞췄어요. 네. 정말 멋지게 감아찼는데 오른발로. 그렇죠. 네. 전반전에 그 골대를 한번 이미 맞췄었지만 그때는 이제 오프사이드이기 때문에 오피셜하게는 아예 슈팅 기록이 안 됐었고요. 52분에 골대를 맞췄고 그 직후에 또 이번엔 로메로가 공격하다면서 네. 골대 맞췄습니다. 두 번 연속 골대를 맞추면서 이게 어쨌든 스코어를 변화시키진 못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난다는 방증이었고 특히 후반전은 사실 토트넘이 거의 주도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전반전에는 그 점유율이 7대3 이렇게 밀렸는데 후반전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필드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리버풀 선수들이 많이 좀 끌려다니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뭐 줬다기보다는 상대의 어떤 느슨해진 어떤 그런 멘탈을 잘 좀 파고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날 양쪽 측면에서 포로하고 페리시치가 사실 수비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는데 리버풀의 공세가 약화가 되면서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또 기여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변화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가져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 34분에 손흥민 선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로메로가 뒤에서 그렇죠. 기가 막힌 로빙 수루를 줬고 네. 이걸 손흥민 선수가 정말 순두부터치로 싹 잡고 알리송 나오는 거 보고 싹 깔아서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변화를 토트넘이 이제 가져갔던 것이 그 전에 클루셉스키를 빼고 이제 사르를 넣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후반 21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투미들 체제를 쓰리미들로 바꿨어요. 물론 사르가 들어가면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중원에 그 아놀드가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찔러줬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 좀 둔화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었고 또 투톱 수제로 바뀌면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전진을 좀 더 확실하게 케인하고 앞쪽에 많이 위치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골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날 골을 더 넣을 수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네, 골대도 맞췄지만 분위기가 손흥민의 골로 3대2로 쫓아가면서 토트넘이 상당히 살아났었는데 이게 그 흐름이 올라올 때마다 끊겼습니다. 네, 뭐 출혈이 두 번이 있으면서 이제 흐름이 계속 끊겼는데 뭐 일단 첫 번째 출혈은 이거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손흥민 골 네. 들어간 직후에 네. 그 스킵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조타 선수가 발을 정말 높게 들었어요. 발로 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이날 경기의 최대 승부셨던 이게 만약에 퇴장이 됐다면 조타의 결승골은 당연히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스킵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퇴장이라 보는데. 네, 저도 네. 퇴장 줘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퇴장이 나오질 않으면서 계속 끝까지 11명이 갔고요. 리버풀이 심지어 조타가 이제 골 넣었는데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극적인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후반전에 충분히 더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분위기가 올라가다 끊겨서 계속 다시 분위기를 쌓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벤 데이비스의 출혈로도 흐름이 끊긴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프리킥에서 히샬리송이 드디어 리그 첫 득점이 나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찾고 요게 이제 히샬리송에게 맞고 들어가면서 이제 골이 됐고요.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정말 올 시즌에 마음고생이 크지 않았습니까? 시즌 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근데 리그 첫 골이 되면서 세레머니를 굉장히 거하겠죠. 보통 벗고 거하게 하면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세레머니도 네, 뭐 이게 비둘기 세레머니 네, 이거 하면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그 끝까지 남아서 세레머니에게 좀 이렇게 귓속말로 하면서 축하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세레머니 하려고. 야 그거 있잖아 이거 해야지. 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은 참 기분 좋은 유쾌한 장면이 됐을 텐데 유쾌한 장면 오히려 리버풀에서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분 뒤에 조타가 바로 넣죠. 모우라의 실수. 네. 모우라가 사실 경기 출전 기회가 굉장히 없었는데 모우라의 백패스 미스가 곧바로 조타의 골로 이어지면서 모우라는 정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네. 어쨌든 경기 끝나고 또 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 넣고 나서 벤치에 있던 클럽 감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대기심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따르는 거 맞죠 이거? 네, 비둘기. 그거 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왔어. 야 감독이 햄스트링 경기 중에 올라온 거 저 처음 봤습니다. 네. 클럽 운동 좀 합시오. 네, 본인도 좀 웃겼는지 약간 네.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세레모니 하면서 계속 쩔렁거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햄스트링이 다쳐도 좋을 만한 아주 멋진 극장골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클럽 감독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경기 승점 3점 못 땄으면은
정말 끔찍했다. 이게 이번 시즌에 많은 목표를 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어쨌든 뭐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승부처에서의 그런 승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베스트 선수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놀드? 아놀드가 그렇죠. 뭐 기록상으로는 1동밖에 없었지만 올 시즌에 계속해서 클롭 감독이 아놀드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들어와서 뭐 짧은 패스보다 이제 전환 패스를 상당히 많이 해주면서 공격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력 자체가 워낙 그렇죠. 그런 부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어떤 선수? 저도 아놀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놀드 얘기를 하셨으니까 토트넘에서도 한 명을 꼽자면 그래도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국뽕 빼고 네.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 네. 오늘 사실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면 충분히 저는 곧바로 멀티골 가지 않았을까. 네, 감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볼 터치가 10번도 안 됐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뭐 건덕지 자체가 없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분위기를 확실히 토트넘이 가져오는데 중요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볼 터치 기록을 보면 그래봤자 26번밖에 안 나요. 전반전에 9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축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3번 기록을 했는데 하나는 골대, 하나는 그 반다이크가 네. 막은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대를 유효 슈팅을 안 치긴 하는데 네. 그걸 만약에 사실상 친다고 했을 때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간 슈팅이 모두가 들어갔다는 거죠. 슈팅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이날 K는 그 골 넣은 거 말고는 그 뒤로는 사실 공격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 슈팅 자체가 없었어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올라와서 상당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손흥민 쪽으로 쏠리면서 어쨌든 그 공격적으로도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앞쪽에서 쉼없이 뛰어다니면서 수비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여도가 좀 높지 않았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다이어는 오늘도 너무 이 다이어는 참 매 경기 우리가 네. 얘기하게 되면 욕을 하게 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막판에 그 프리킥 상황 때 공격하려고 올라오는데 계속 고개 숙이고 올라오는 게 뭐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좀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유달리 또 수비 지령에서 패스 미스가 또 유달리 많았습니다. 네. 참. 그래도 나오겠죠 다음 경기 또. 그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난 직후 순위표를 보면 토트넘 순위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리버풀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토트넘을 역전을 했고요. 게다가 보시다시피 지금 상위 7팀 가운데 토트넘이 경기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래쪽에 있는 브라이튼이 또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8위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3경기를 덜 했어요. 네. 그런데 2점 차. 3경기를 덜 했는데 뭐 2점 적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위에 있다 봐야죠. 그렇죠. 네. 골득실만 보더라도 브라이튼이 2무만 추가해도 네. 3경기 중에 2무만 추가해도 올라갑니다. 네. 브라이튼이 더 위로. 사실상 지금 7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토트넘이 지금 챔스 진출이 가능한 탑4는 사실상 저는 이제 오늘 경기로 완전히 네.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4경기 남았거든요. 네. 4경기를 토트넘이 다 이긴다고 해도 승점 66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팀들이 다 안 이겨야 이제 뭐 탑4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목표는 이제 5위인데 지금 그 5위도 오늘 경기를 지면서 사실상 어려웠죠.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 유럽을 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케인이 그렇다면 거의 무조건 떠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도 여기까지. 네. 네. 했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참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쨌든 매니저에 의해서 또 한번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득점골. 네. 그리고 호날두와 동률입니다. 그러네요. 골기로. 네. 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3호 골. 정말 걷는 그 길이 모두 기록이 되는 역사가 되는 손흥민 선수고요. 자, 그 기록이 승리로 보답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남은 시즌 우리가 토트넘의 순위와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 경기를 더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다음 상대는 이제 드록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입중계 좀 할 테니까 많이 응원 와주시고요. 요즘, 그리고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네, 페리스도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 또 손흥민 선수의 골 또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요즘 또 이우영 캐스터가 이 타점이 높습니다. 그럼요. 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 입중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